우정시민사회포럼 상임 고문이시자 46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들어보고요. 또 담대한 회복,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뭐 앞에 많은 기자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백신을 2번 다 맞은 거 아시죠? 불안하십니까? 네. 아마 백신을 2번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위로 문화제 조금 우리가 반발짝 앞서가고 있는 거죠. 네, 곧 그때가 옵니다. 제가 중대본부장을 오래 한 건 아시죠? 네. 1년 반이나 됐어요. 벌써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한 지. 그 기간 동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죠.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코로나19와 가장 멋지게 잘 싸운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게 이 백신 시대가 됐어요. 시즌 1은 방역이고 시즌 2는 백신 타이밍이 됐는데 백신 때문에 한때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야당에서 백신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죠? 예, 정세균은 허튼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뒤 전후 따져보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뢰의 정치 항상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요. 1년 전이네요. 벌써 여러분들 참 힘든 시간이 있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마 작년 7월 9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끼고 사랑하던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저와 많은 생각을 같이 했고 교감했던 그런 분이에요. 우선 시민사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도시의 품격을 좀 높여보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멋진 그런 나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꿈을 공유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 과제를 이루어야 될 책무는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마 오늘 토요일 오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제 이름이 세균 아닙니까? 세균. 이제 한자로 보면 세상을 고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글로 쓰면 세균 박테리아예요. 그런데 제가 정 아니에요. 정. 그래서 진짜 세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가짜 세균이에요. 세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세균은 생명력이 있는 거고 바이러스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진짜 세균, 정세균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정세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실히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충 다 잡아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 인도발 변이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긴장이죠. 그래도 우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담대한 회복의 시대가 곧 우리 앞에 오고 있다. 우리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고 함께 더 노력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이 회복,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깊고 넓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회복이 경제 회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V자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수출도 막 늘어나고 수입도 물론 늘어나죠. 그리고 투자도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의 경제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는 V자 반등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V자 아시잖아요? V자 경제가 L자로 가면 이렇게 나빠진 다음에 계속 오랫동안 나쁜 상태가 하는 거예요. U자는 경기가 하강했다가 오랫동안 좋지 않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V자는 나빠졌다가 V자처럼 즉시 반등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문제는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정부도 지원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왔고 우리 국민들도 힘들지만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4만 달러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3만 2천 달러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G7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탈리보다 우리가 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0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강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 때문에 국가는 괜찮은데 일부는 행복하고 부유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문제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격차가 있는 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격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우리 수입입니다. 우리 수입. 그게 일해서 얻는 소득이죠. 주로. 또 하나는 자산소득이죠. 자산소득. 물론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은 이전소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자기가 일해서 얻은 소득과 이전 소득을 모든 소득을 합친 그런 소득과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 둘 다 불평등이 심한데 그 중에서도 자산소득 불평등이 더 커진 거예요. 왜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옛날에 3억 하던 게 6억이 됐다.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3억이었는데 지금 6억이 돼버리니까 격차가 2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자산 불평등,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근로소득을 더 높이고 자산 불평등을 줄일 거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4만 달러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괜찮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서 근로소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4만 달러로 세우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한다. 일자리는 누가 만드냐? 정부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듭니까?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그냥 잠시 임시 방편으로 땜질하는 것이고 진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기분 좋게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실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정부 혁신을 통해서 규제를 없애주는 것.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근로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ICT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IT에 투자하고 또 벤처에 투자해서 세계에서 거의 선두권에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AI가 중심 아닙니까?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그런 선두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걸 DNA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래차, 바이오 헬스, 항공 우주 산업,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키워야 될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함으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혼자는 못해요. 저 혼자는. 보니까 여기 득실득실하네.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네. 경제를 살려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게 우리가 함께 꾸는 꿈 아닙니까? 그 꿈을 향해서 함께 전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저는 자산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찬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아빠 찬스는 들어보셨죠? 예.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자산소득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혹은 젊을 때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소수지요. 금수저는. 다수가 흑수저입니다. 그냥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저 앞에서 출발하고 나는 저 뒤에서 출발하면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나도 좀 디딤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사회적 상속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빠 찬스가 없는 젊은이도 맨 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디딤돌을 놓아주겠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사회적 상속, 국가 찬스, 미래 씨앗 통장입니다. 괜찮죠? 예. 아마 저의 그런 노력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보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교 때까지 배운 실력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자꾸 발전하고 새로운 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방대학이 자꾸 지금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학이 청년들, 대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재교육시키는 곳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평생 동안 혹시라도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면 그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제때 교육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천대받지 않고 그러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고 직장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용의 질이 높여진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괜찮죠? 네.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시신을 방에 두고 오랫동안 젊은 자매가 거기서 그냥 지내왔다. 정말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분들,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거냐.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간에도 유사한 사례들, 사각지대가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전 소득을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복지 정책이 마이마이 서비스 복지라는 거예요. 마이마이 서비스 복지. 그게 뭐냐? 마이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리를 하면서 만든 건데 국민 개개인이 자기 휴대폰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기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마이 데이터예요. 마이 서비스를 만들자. 정부가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그걸 본인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서비스가 무엇인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아마도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그런 사각지대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를, 마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에 맞는 마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마이 서비스 복지,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이제 확충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그게 저의 꿈이자 여러분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토요일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더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아까 이원욱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선
날짜나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경선이 멋지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본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경선을 멋있게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코로나가 좀 극복된 다음에 또 무슨 뭐 올림픽 이런 것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상대방하고 좀 이런 것도 좀 맞춰가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죠. 그런데 당이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당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승복하고 용인하는 게 저는 그게 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땅치 않은 부분이라고 할까 좀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당이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좀 섭섭하시더라도 그것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